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전류 특성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어요. 기본적인 동작 원리로서 전압 전류 특성. 수식적으로 아니고 대략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어떻게 변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 전압이 변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특성을 구하고자 하는데,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 ID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냐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채널의 폭이 움직이니까 채널의 폭에 의해서 채널 저항값이 변하고,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이 같다 하더라도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게 흐를 거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도 변하고, 드레인과 소스, 게이트와 소스가 일정하면은 채널의 저항은 일정하더라도 드레인이 큰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도 변합니다. 따라서 드레인의 전류는 두 가지의 전압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동시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 거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어떻게 드레인 전류가 결정이 되는지를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GS에 대한 ID의 변화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VDS를 갖다가 일정하게 두는데 VDS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VDS가 거의 제로의 값인데, 제로를 두면 안 돼요. VDS가 제로가 되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당연히 제로입니다. 게이트 전압과 관계없이. 어떤 저항이 있는데 저항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이 제로다. 그러면 저항값 관계없이 무조건 흐르는 전류가 제로인 것과 마찬가지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제로는 제로에 근접하는데 매우 작아서 제로 근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하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거의 같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게 만들어 주면은, 자, 게이트가 있고 P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쪽에 전압을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에 미소 전압을 가합니다. very small,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압을 드레인에 가해요. 그 다음에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가하는데, 이렇게 VG는 첫 번째, VGS가 제로다,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디퓨전 폭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폭만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어떤 H0다. 그러면은 H0에 대한 요 채널의 R 채널의 저항값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H0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안쪽으로 들다 보면 W, 위드스하고 H0하고 곱하면 단면적이 될 거고, 그 단면적에 그러니까 요 길이 L까지 곱하면 요 최적이 되고, 최적에 대한 저항값을 구해서 그 저항에 의해서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니까 R 채널의 값이 그때는 제로라고 두겠어요. 그래서 R 채널의 값이 H0에 의해서 비례하는데, 요 간격에 의해서 비례하는데, 그 간격이 뭐 역수에 비례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잘 흐르는 거니까 저항값이 감소가 될 거니까 R 채널 제로라는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전류 I와 I의 인가되는 전압 VDS하고 ID의 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VDS와 ID의 관계 그래프에서 VDS가 어디 있냐 하면은 거의 제로 근방이니까 이쪽 파트에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CH0만한 기울기를 갖고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VGS가 제로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VGS가 VGS1으로 가는데 그것이 제로보다 적은 전압을 가해요. 그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 인가되는 전압이 역방향으로 더 큰 전압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 네거티브라는 전압은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야 되니까 게이트 전압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 인가되는 전압이 VGS1인데 그건 제로보다 적어요. 여기에 가했던 전압보다 더 적으면은 얘네들이 역방향으로 더 심화될 거니까 디프레션 리전이 이렇게 더 확장이 됩니다. 좌우로. 그러면은 H가 H1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H1인데 H0보다 작아집니다. 작아지니까 그때 생기는 채널의 저항은 RH1으로 해서 RH0보다 채널 제로 때의 채널 저항보다는 더 큰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 큰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 R 채널 1은 ID하고 VD의 관계, VDS의 관계인데 이 변화량은 뭡니까? 어떤 뭐 제로로 그대로 둬도 돼요. 제로니까 ID하고 VDS의 비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VDS고 여기가 ID니까 ID VDS가 크면 기울기가 완만하고 이게 적으면 기울기가 급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R 채널의 영수예요. R 채널 역수. 이것도 R 채널 1의 역수의 관계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이 제로일 때가 제일 크고요. 기울기가. 제로보다 적어지면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해서 어떤 특정 전압 VGS가 VP라는 전압이 되면 얘는 VGS가 점차적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쭉 증가하면 이것이 쭉 늘어납니다. 디프레션 리전이 이렇게 늘어나서 딱 반까지 오면은 밑에서도 다시 올라와서 반이 딱 될 거니까 이때면은 전 채널이 오프가 됩니다. 저 채널이 디프레션 리전이 돼요. 그 다음 그보다 더 적은 전압을 가함도 계속해서 디프레션 리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프레션 리전을 전 채널을 디프레션 리전으로 만드는 최대 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VGS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어떤 포인트 VP라는 포인트에서 딱 만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VP를 갖다가 우리는 핀치 오프 볼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전 채널이 디프레션 리전을 만들 때 그 경계점에 있는 전압을 갖다가 우리는 핀치 오프 볼테이지라고 얘기했으니까 VGS가 핀치 오프 볼테이지보다 더 적으면 전 채널이 디프레션 리전이 되는 거니까 전류가 전압을 가하더라도 VDS를 가하더라도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핀치 오프 볼테이지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VGS1, VGS가 제로인 때, 이게 폭이 VGS가 제로의 근방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모스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컷오프에서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게이트 전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한 것과 반대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 방향만 반대가 돼요. VGS가 제로일 때 기울기가 제일 급격하고 VGS가 네거티브로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해서 완전히 제로 VDS 축하고 같아지는 포인트가 바로 핀치 오프 볼테이지다. 모스에서는 스레솔드 볼테이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모스에서의 스레솔드 볼테이지에 해당되는 값이 정션 FET는 바로 핀치 오프 볼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VGS에 대한 영향이에요.